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YBM HSK 6급 전문 강사 리징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지난 5월 시험에 있어서 저랑 같이 분석하면서 나왔던 어휘, 중요한 문제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이번 난이도를 같이 보자면 듣기, 독해, 쓰기 세 가지 영역 전부 2반이라고 제가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듣기, 독해, 쓰기 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쓰기, 줄거리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되게 어려웠지만 보기를 똑같이 불러주는 유형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리 듣기 난이도를 평가할 때는 이제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똑같은 보기를 녹음해서 일치하게 불러주는 유형이 많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번 듣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시험을 보면서 들었는데도 이 내용이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 들었던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똑같은 보기를 녹음해서 일치하게 불러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듣기는 2반 보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기에서 나오는 어휘도 평상시 우리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이런 어휘가 많이 나와서 보기 보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은 독해. 독해는 항상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수업할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고정호응하고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심지어 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짜고짜 옳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짧은 문제가 많이 없어서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에 쓰기. 쓰기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즉 역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되게 어려운데 이번 역사 이야기는 줄거리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이름, 주인공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몇 가지 2개 단어를 잘 외워주시면 줄거리는 다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 단어를 써서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분별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기 1부분 유형을 먼저 소개하자면 이번 시험의 유형은 전체적인 유형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요. 설명문, 인물 소개, 인식 철학 관련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되게 핫하고 유행하는 핸드폰 어플을 하나 소개를 했고요. 자, 설명문 중에서는 항상 이제 특유한 사물 혹은 어떤 과학 지식, 중국의 유명한 어떤 지역, 그리고 사회적 뉴스를 소개하는 설명문 위주로 나왔고요. 자, 주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부분에서 나왔던 중요한 표현.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불러줬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历史悠久, 历史悠久. 자, 5급에서 많이 나오는 고정호응이에요. 역사가 오래됐다, 역사 유구하다. 자, 이 문제 우리 듣기에서도 불러줬고 독해 2부분에 여기다가 빈칸을 두고 历史가 뭐 어떻다, 역사가 유구하다라는 고정호응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并非人人适宜, 适宜. 并非는 결코 아니다, 뭐뭐이 아니다, 并不是의 서면어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适宜는 우리 4급에서 5급에서는 适合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알맞다, 타당하다, 적당하다. 근데 6급에서는 이제 문어체가 많이 나오니까 适合를 适宜로 많이 나와요. 적당하다, 적절하다. 자, 그러면 并非人人适宜라는 내용을 불러줬고 이제 결코 사람마다 다 어울리고 사람마다한테 다 맞는 거는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不一,评价不一. 자, 이게 음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评价不一. 자, 평가가 다 각각 다르다. 不一 서면어 표현인데 就是不一样, 不同 이런 의미고요. 자, 다음은 요 단어 용유. 용유는 용감하게 뭐뭐 하다. 우리 6급에서 잘 나오는 단어고요. 자, 다음 단어 迈出第一步.
자, 요 단어 마이예요. 마이는 뭐예요? 마이는 항상 이 걸음 뿌자하고 같이 어울려서 마이 주 第一步 첫 번째 걸음을 내딛다, 디디다. 자, 그래서 용유 마이 주 第一步 용감하게 첫 걸음을 즉 시작, 첫 시도를 용감하게 해야 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자, 다음은 되게 특이한 가게를 소개하면서 거기 가게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원하고 수다를 떨어주면 여기 와서 이제 식사하거나 뭐 커피 마시는 손님들은 免单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하다 중국어로 买单 다 아시죠? 자, 그러면 买单 여기서는 免单 이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안 한다, 무료로 하다, 계산을 면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수다를 떨어주시면 이제 免单 할 수 있다. 무료로 드실 수 있고 이제 결제를 면해주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음은 요거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读书的时候要怎么做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거 우리 6급에서 중요한 사자성어예요. 자, 循序渐进. 循序渐进이라는 거는 순서에 따라서 점점 나아가다,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공부할 때는 막 급하게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발전해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은 아까 유명한 요즘 핫한 어플을 소개하면서 그 어플은 좋은 점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소극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负面影响, 负面이라는 거는 소극적인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带来负面影响, 많은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이 带来负面影响. 자, 요렇게 1부분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2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형을 보시면 인터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보기가 5개 나열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5번째 보기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남녀 대화가 4회에서 4회 이상, 보통은 다 4회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에 답이 하나여면 앞에 4개의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면 이렇게 4개인데 마지막 보기가, 마지막의 답은 가장 시작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고요. 2번째 혹은 3번째 대화 속에 껴있을 수도 있으니까 5번째 보기 언제 나올지 판단할 수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준비를 하고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듣기 이 부분에서는 5번째 보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첫 번째 인터뷰의 5번째 정답은 문제가 시작하자마자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이 부분에 이렇게 3가지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핸드폰 어플 개발자에 대한 인터뷰였고요. 거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拥有很多用户. 자, 그 어플에는 용후가 많아요. 용후 우리 6급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예요. 유저, 사용자들.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사용자가 매우 많다. 拥有很多用户. 자, 다음은 요게 답이었는데 요 표현을 보시면 上线后抽查. 자, 上线이라는 거는 보통 어플이 이제 게시를 하거나 혹은 어플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이 어플이 사실 이제 동영상 같은 짧은 동영상 같은 거를 업로드하는 이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플이 어떻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올라가도 되는 좋은 영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업로드하고 나서 가끔 이제 추출 검사까지 한다. 자, 그래서 上线이라는 거는 上线后라는 거는 동영상이 업로드한 뒤 그 다음에 抽查, 다 검사하려면 너무 많아서 이제
추출 검사하다,抽查,抽查. 되게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골라내서 검사를 하는 의미예요. 抽查, 上线后 抽查. 자, 다음 두 번째는 유명 회사의 관리자에 대한 인터뷰고요. 자, 이 회사의 관리자가 이렇게 내용을 세 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단어 봅시다. 门槛. 자, 门槛较高라는 표현은 뭐가 높다? 门槛은 사실 우리 문턱이에요.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밑에 문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턱이 높다라는 거는 요구하는 조건이라든지 표준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要求很高的意思就是要求很高. 자, 다음은 요거 자주 보는 단어예요. 辐射. 자, 辐射小, 辐射는 방사, 복사, 전자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파가 작다. 그렇게 많지 않다. 辐射小, 辐射. 자, 다음은 세 번째. 보기에서는 요렇게 나왔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녹음에서는 요 내용을 불러줬어요. 打好地基. 띠지는 우리 건물을 질 때 밑에 그 바닥,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다가 打好基础, 打好地基. 그래서 기초를 다지다. 打好基础, 打好基础. 자,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언어학의 연구자에 대한 인터뷰였고요. 거기에서 요 단어 防止衰老, 防止는 뭐뭐를 방지하다. 衰老, 노쇠. 자, 防止衰老, 노쇠를 방지하다. 자, 요렇게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해로 같이 볼게요. 독해 1부분 문제 유형은 이렇게 항상 나오는 유형이에요. 성분 문제에서는 이제 빠지거나 혹은 인력, 불필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고요. 그리고 어순 오류 문제 한 2개 정도 나왔고요. 자, 다음은 부적절한 호응. 그러니까 주어하고 수어하고 목적어, 주어하고 목적어 서로 호응이 맞지 않은 구조. 부적절한 호응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접속사 오용 문제도 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랑 같이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부적절한 호응 문제에서 이렇게 2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꼭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我们来看一下, 같이 보도록 할게요. 为了防止这类事故不再发生, 뭐 뒤에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부분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뒤에 내용이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왜냐하면 防止라는 단어는 방지하다라고 아까 듣기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방지하면 뭘 방지해요? 안 좋은 거를 방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防止 뒤에 전체 덩어리가 안 좋아야 돼요. 그래야 방지하죠.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这类事故, 이런 사고가 不再发生, 不再发生뭐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를 왜 방지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不再发生의 不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면 뒤에는 안 좋은, 즉 마이너스 감정 색채를 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된 단어 보시면 防止, 방지하다, 避免, 면하다, 预防, 예방하다. 이렇게 세 가지는 동사고요. 나머지 以防, 뭐뭐 하지 않기, 방지하다. 以免, 뭐뭐를 면하도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免的,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는 접속사고요. 자, 어쨌든 이런 단어가 눈에 띄면 지금처럼 딱 선을 긋고 뒤에 덩어리 전체가 一定是不好的事情. 꼭 안 좋은 일이어야 돼요. 좋지 않은 감정 색채를 가져야 이런 단어하고 어울려요.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역사 문물 종류의 예능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졌다. 导致了 초래했다. 왕여만 네티즌들이 문물에 대한 重视를 초래했대요. 자, 重视를 초래했다라는 말이 안 되죠. 导致도 사실 防止랑 마찬가지로 导致는 초래하다라는 의미라서 뒤에 내용이 마이너스 감정 색채를 가진 덩어리여야 되고 안 좋은 일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문물에 대한 重视를 어떻게 해요? 불러일으켰다. 重视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导致了보다는 引起了. 불러일으키다. 引起了人们对文物的重视, 引起重视, 중요시, 중요함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문제요. 접속사 오용. 자, 54번. 即便在哪个年代我们都应有远大理想. 자, 여기 보시면 即便는 설사, 설령 뭐뭐일지라도 가설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어느 시대에 있든 우리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보시면 어느 시대든 이런 의문대명사가 접속사 뒤에 나오는 짝꿍이 따로 있죠. 뭐예요? 자, 바로 물론 혹은 不관, 혹은 不论 이렇게 세 가지 같은 의미를 나타나면서 이제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에 막론하고 이거예요. 자,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应该有远大的理想,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即便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뒤의 결과는 변하지 않다. 요런 가설관계예요. 자, 다음은 어순오류 문제예요. 자, 59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从来我没见过这么壮观的景色. 나 이런 장관한 경치를 본 적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从来라는 부사는요. 전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고정호응이 있어요. 자, 또 하나. 从来라는 부사는 주어 앞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주어 앞에서 쓰는 부사도 있지만 从来는 절대 주어 앞에서 쓰지는 않아요. 从来는 주어 뒤에서 사용하고요. 전혀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고정 표현은 从来没什么过,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从来没 동사 过를 같이 붙여주시고 주어인 내가는 从来 앞으로 가야 맞는 문장이에요. 我从来没见过, 나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요런 표현 다시 한번 从来没见过, 전혀 본 적이 없다. 从来没见过, 从来는 주어 뒤에서 쓰는 부사입니다. 자, 다음은 독해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했던 어휘, 이번에 나왔던 어휘를 먼저 볼게요. 62번, 여기에다가 빈칸을 두고 요 단어예요. 자, 科学家们认为辣不属于味道的范畴.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매운맛은 맛의 뭐뭐에 속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 6급 단어 范畴, 范畴. 范畴는 그냥 范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이나 범위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운맛은 맛의 범위에 속하지 않다. 不属于味道的范畴. 자, 다음 예를 들면 이 문제는 超出了我们的研究范畴. 이 문제는 우리가 연구하는 범위를 벗어났다. 超出了范畴 혹은 不属于范畴, 범위에 속하지 않다. 혹은 범위를 벗어나다. 자, 다음 64번. 여기 이름절 동사 다 보다 하고 관련돼 있는 이름절 동사가 여기 빈칸에다 뒀고요. 이 다람쥐의 이 큰 꼬리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요거는 小乔, 小乔. 乔는 그냥 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칸을 瞧一瞧, 我瞧瞧, 我看看 이런 역시 약간 방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不要小瞧는就是不要小看的意思. 자, 小瞧라든지 小看다 어떤 의미예요? 얕보다, 깔보다, 무시하다 혹은 우습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不要小瞧, 다람쥐의 꼬리를 무시하지 마. 얕보지 마, 깔보지 마,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중에 보기의 옵션이었던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떵. 떵은 눈을 불아리게 크게 뜨다. 이런 의미예요. 瞪大眼睛. 瞪大眼睛. 눈을 크게 뜨다, 불아리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누구를 이렇게 째려보다라고 하죠. 이제 瞪着他, 그 사람을 째려보고 있다. 그래서 瞪의 의미는 일단 눈을 크게, 힘주고 크게 뜨다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은 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눈 뜨다. 눈을 가늘게 뜨다. 眯着眼睛. 나는 앞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실눈 뜨듯이 眯着眼睛. 또 하나는 이제 방언 중 한 가지인데 眯一会儿, 잠깐 졸다 혹은 잠깐 눈 붙이다, 잠깐 자다랄 때 我眯一会儿, 나 좀 잘게, 잠깐 눈 붙이다. 자, 다음 마지막 요거 띵, 일성 띵. 띵은 시선이나 눈빛이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뚫러지게 쳐다보다, 주시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띵, 盯着黑板, 学生盯着黑板, 칠판을 쳐다보다, 주시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급에서 잘 나오는 이름절 보다라고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다음 문제. 63번에는 见证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많은 중요한 역사의 순간을 见证했다. 자, 见证의 의미는 见은 보다죠. 证은 증명하다, 증거로 삼다, 증인할 수 있다라는 정자고요. 그래서 见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직접 목격해서 이제 증인으로 할 수 있고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65번에서는 이 단어가 나왔고요. 盛大, 盛大. 말 그대로 성대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世界文化节, 세계 문화 이런 축제. 자, 그래서 盛大는 비교적으로 규모가 큰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축제 혹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수식할 때 쓰는 거예요. 성대하다, 盛大. 자, 다음은 建立良好的合作关系. 자, 여기서는 관시를 보면 建立关系 그냥 고정 따페라고 생각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관계를 맺다. 우리 建立 외울 때 건립하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建立关系 관계를 맺다. 建立信心 자신감을 세우다. 建立家庭 가정을 꾸리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성어인데 이거는 6급 필수 성어예요. 자, 保经昌桑, 保经昌桑. 饱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吃饱了. 그렇죠. 그래서 饱는 실컷, 마음껏. 자, 다음은 经는 여기서 동사 역할을 하고요. 겪다. 그 과정을 겪었다. 창상은 한 단어예요. 창상은 우리 세상 만사의 변화, 변천, 풍파 다 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만사의 풍파, 변천을 많이 실컷 경험했다, 겪었다라는 뜻이에요. 饱经沧桑. 자, 다음에는 여기가 정답이었던 단어예요. 성어. 异彩纷呈, 异彩纷呈. 异彩纷呈은 이차이라는 거는 색다르고 특이하고 좀 기특한 이런 의미고요. 纷呈는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异彩纷呈는 어떤 활동, 어떤 내용이 좀 특이하고 많이 나타나다, 다양하고 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异彩纷呈. 자, 다음은 쓰기를 보도록 할게요. 요번 쓰기는 역사 이야기였어요. 역사 이야기였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예요. 요런 이야기인데 자오총이라는 이제 삼국시대 조조의 아들이에요. 자, 조조의 아들 자오총은 이 쿠리
쿠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는 옛날에 그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창고의 관리인을 재치 있게 지혜롭게 구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지은 제목인데 이거는 어려워서 패스하고 이따가 제가 간단한 제목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인공 역사 이야기는 그냥 그 역사에 있었던 진실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제 줄거리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게 만든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옛날 문제, 옛날 단어가 조금 섞여 있어서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런 표현들, 옛날에 쓰는 그 고대 중국어의 그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공 이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他叫什么名字都有谁, 누가 등장했고 다 누군지 이렇게 세 명이 등장했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오총하고 창구 관리위원이고요. 주변 인물, 언급을 해야 하는 주변 인물은 자오차오 조조예요. 자, 다음은 꼭 써야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무슨 뜻인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글자 자체를 외워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마안. 마안이라고 하면 우리 혹시 말을 타보거나 혹은 말 타는 모습을 보시면 그 말 위에 사람들이 앉는 그 의자 같은 그 말의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안장이 마안이고요. 자, 다음은 라오슈, 쥐, 생쥐. 자, 다음은 小刀, 작은 칼. 그리고 요 동사 추어. 추어는 손가락이나 혹은 뾰족한 내용 갖고 이렇게 구멍 내듯이 이제 찔르다, 찔러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이런 단어들을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전체 줄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조조의 말 안정을 보관하는 이제 창구 관리원, 창고의 관리원이 관리하는 사람이 뭘 발견한 거예요? 그 말의 안장이 被老鼠咬坏了. 쥐가 이제 뜯어먹었죠.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고 자오차오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자오차오는 뭘 잘못하면 벌을 많이 주고 막 세게 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又怕处罚太重. 진짜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하고 싶은데 벌을 심하게 받을까봐 가족한테 이제 영향을 줄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조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모습이 자오총 우리 주인공 조조의 작은 아들 막내 아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오총은 너 왜 울어? 그래서 뭐 때문에 우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曹冲知道后帮管理员想了一个办法. 그래 나한테 맡겨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말이 있고 그래서 너 일단 돌아가고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내가 너를 부를 때 다시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이런 줄거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였는지 그게 관건이고요. 자, 我们看用小刀戳破自己的衣服. 작은 칼 꺼내서 자기 옷을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냈는데 쥐가 뜯은 것처럼,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구멍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告诉曹操, 저 되게 걱정인 거 있어요. 그래서 조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我的衣服被老鼠咬坏了. 제 옷은 쥐가 이렇게 뜯었어요. 근데 쥐한테 뜯으면 이 옷을 입은 주인이 큰 재난이 있대요. 이게 화가 나온대요. 그래서 자오차오는 그런 말에는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말은 소용없다. 그래서 자오차오 认为这很正常. 이거는 되게 흔한 일이다. 라고 아들을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이 창구 관리위원을 불러온 거예요. 와서 죄를 인정해라. 딱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해서 관리위원 불러와서 认罪, 认罪, 죄를 인정해라. 사실대로 말해라. 그 자리에서 자오차오는 바로 이거는 흔한 일이다. 우리 아들 옷도 이렇게 옆에 두는데도 쥐한테 이렇게 뜯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창고에 있는 그렇게 어두운 소홀히 할 수 있는 장소는 더 신경 안 써도 된다. 괜찮다. 이거는 정상이다라고 해서
그 관리를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는 감동 먹어서 그 이후부터 더 열심히 관리를 했다. 막 이렇게 결말을 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줄거리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고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차오차오의 아들이 차오충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구했는지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목을 지을 때는 차오충 쯔지오 쿨리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것보다는 차오차오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어때요? 총명하죠. 그렇죠. 총명더 차오충 땅 해도 돼요. 총명더 차오충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도 충분히 의미를 나타날 수 있고 좋은 제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 쓰기 요런 내용만 있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 좋은 점수를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이번 5월 시험은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